맞아. 눈 감자. 어떤 물감 쓸 거야? 어떤 물감 쓸 거지? 후배들을 자꾸는 느린 거가 될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이규재입니다. 색칠하는 작가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 색칠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만큼 좋아? 하는 만큼 좋습니다. 왜 좋아? 잘하는 마음입니다. 잘하는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하니까 좋습니다. 잘하니까 좋습니다. 좋아하는 화가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이규재예요. 규재는 제가 좋아요? 왜 좋아요? 잘 그렸으니까. 잘 그렸으니까 좋아요. 그림을 잘 그려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림은 뭐예요? 나무입니다. 규재가 나무. 어떤 그림을 제일 좋아하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제목이 뭐지? 바오밤 나무입니다. 규재는 바오밤 나무 왜 좋지? 어디에 있지 바오밤 나무가? 숲에 있어요. 숲에 있어요. 근데 왜 좋지? 숲이 좋으니까. 숲이 좋으니까. 숲이 좋으니까 바오밤 나무가 좋아요. 규재 무슨 색 제일 좋아하지?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파란색은 왜 좋아요? 하늘을 좋아하니까. 하늘을 좋아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건 100%는 아니 나무 같은 거는 사진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체험, 경험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에서 눈물 나려고 그래. 그럼 제가 가끔씩 눈물은 하늘 보면 안 흘러 나와 할 때 이제 그런 습관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가 보이네? 새 발바닥이 보이네? 귀엽다. 이히히히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이제 대화를 그래 그럼 그걸 그려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죠. 보통 발달 장애가 있는 화가 작가들은 전문적인 미술 교육은 받은 적이 거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선을 그리고 색칠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된 거지 화실을 가서 그림을 배워야지 해서 시작한 발달장애 화가는 없는 걸로 알아요. 체계적인 정규적인 과정은 없고요. 물론 개인적인 이제 선생님이나 또 작가의 개인 성향에 맞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부모님들이 따로 찾으셔서 뭐 정기적으로 같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화실이라는 어떤 학원 같은 형태로 찾아다니는 거는 많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단체 속에 들어가서 또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오티즘 미술대회라고 여러 가지 뭐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규재는 악기를 시켰거든요. 솔직히 제가 잘 그때만 해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정보가 없던 사회였기 때문에 악기를 시켰었는데 특수학급 선생님이 규재를 보더니 그림이 독특하고 색감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공모전에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정물스러운 지금 미대 나오신 분이 화실에 가면 걸려있는 그림만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그린 그림이 뭔가 그림으로서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특수교사 선생님이 그 공모전에 그림을 내셨나 봐요. 그때 선발이 되면서 한번 이제 시상식에 상을 받으러 갔는데 그 뒤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화가 다 작가다. 그림을 잘 그리지 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제가 부모로서 처음 보게 됐거든요. 그때 조금 제가 달리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계통의 법 제정 조례가 딱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만큼 장애인의 예술이라는 건 노동력으로 이제 인정받을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자각하는 저는 증거라고 보고요. 이 장애 예술인이 충분히 창작 활동을 할 만큼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기회균등, 전시할 기회, 전시할 찬스, 뭐 여러 가지의 기회를 주는 거를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를 뭐 장애의 차별이라기보다 이 규제의 당사자성, 정체성, 개성이라고 보는데 이 규제를 소개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규제의 모습을 보시고 발달장애의 전체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건 제가 좀 걱정스러웠고요. 우리 비장애인들도 사람마다의 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우리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도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건데 규제의 어떤 독특한 행동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은 발달장애니까 저러나봐라는 어떤 균일된 잣대로 비춰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네, 보라색도 남았어요. 그래서 규제 말고도 또 규제보다 다른 쪽으로 더 영향력이 또 탁월한 사람도 있고요. 물론 또 다른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걸로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술,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하면 일정한 정규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화실을 열심히 10년 이상 다녀서 미고를 간다던가 미대를 다니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런 정규적인 과정이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 작가들은 그런 정규 과정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면 내 마음이 풀릴까, 내 마음을 표현할까라는 소통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 쪽이 큰 미술 사상 쪽으로는 이렇게 교육으로 받지 않는 본능의 본질의 예술이 저는 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은데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교육이 아닌 본능의 본질의 예술을 뭐 에이블 아트라던가 아르브리라던가 나이브 아트라던 어떤 지칭하는 단어가 다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 계통에서 이렇게 교육이 아닌 학습되지 않는 천연의 미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장애인도 있겠지만 뭐 치매 노인이라던가 아주 애긴 어린 아가라던가 이런 교육이 가미되지 않는 예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술 사상의 한 부류를 제가 조금 꼭 알리고 싶어서 굳이 그쪽에 용어를 선택을 한다면 네이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이처 아트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태생이 타고날 때 이런 발달장애인 같은 감각을 갖고 타고난대요. 근데 이제 교육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고 학습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본질의 본능적인 감각을 이제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은 교육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자기 세상만으로 자기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감각이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질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네이처 아트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들께 공감을 받고 싶습니다. 보통 장애인 하면 물론 어떤 방면 현실의 일상생활을 할 때는 뭐 신체적인 부자유나 정신적인 부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과는 별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냥 장애인도 그 사람의 일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질이 떨어지고 뭔가 기회균등에서 박탈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그 사람의 개성으로 또 하나의 인간 군상으로 평범한 소시민을 살아간다는 거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알 때가 아닌가. 그 장애라고 하는 건 치유가 돼야 되고 완치가 돼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방면으로 우리는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서로 합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생각하는 귀신은 지금 나열한 거 중에 없는데 저는 존재하다. 세차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규재의 개인으로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다라는 걸로 메이커를 정의하고 싶어요. 특별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하다는 단어를 별 좋아하진 않지만 그 특별하다의 의미를 뭐 탁월하다, 뭐 독특하다 의미보다는 이렇게 이제 메이커의 기획으로 첫 시도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첫 번째 첫 시도의 의미로 특별하다로 보는 제가 높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